방정식이라고 하는 것은 등식입니다. 그런 등식 중에서, 즉 등호를 포함하고 있는 등식 중에서 x값에 따라서 그것이 참이 되기도 하고 거짓이 되기도 하는 등식을 우리는 방정식이라고 했는데, 중학교 1학년 때 1차 방정식을 배우면서 좌변의 모든 항들을 이항시켜서 정리해 놓은 식이 1차 식은 0의 형태였다면 1차 방정식이, 그래서 좌변에다 식을 정리해 놓고 나니까 2차 식은 0의 형태로 되면서 이때 x값에 따라서 이 등호가 참이 되기도 하고 거짓이 되기도 하는 2차 식은 0의 형태로 만들어진 이 꼴이 바로 2차 방정식이더라. 이거를 수식을 이용해서 좀 더 그럴싸하게 만들면 좌변에 정의되어 있는 식이 x에 대한 2차식 a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는 0의 형태로서 뭐가 절대로 0이 돼서는 안 된다? 얘가 2차식인 것을 만족해야 되니까 절대로 a가 뭐가 돼서는 안 되고 0이 돼서는 안 되고 a, b, c가 상수인, 그러니까 b, c가 0이 되는 건 상관이 없어요. 이런 조건을 만족시키는 얘가 바로 뭐다? 옳지, 2차 방정식이다, 그 얘기예요. 됐어? 2차 방정식이 무엇인지 알겠어요? 2차 방정식이란 다음과 같이 2차식은 0의 형태로 만들어지는데 그게 2차식이기 위해선 a가, 즉 2차 행위수가 뭐가 돼서는 안 된다? 0이 돼선 안 된다. 이렇게 생겨먹은 형태가 2차 방정식이고, 그래서 이러한 2차 방정식의 일반적인 형태를 가리켜 일반형 이렇게 쓰는데, 일반형 자체가 이게 무슨 형이니? 우리 형이요? 뭐 아유 미안. 이게 무슨 형이니? 일반형이요? 이게 무슨 형이니? 표준형이요? 이런 거 묻는 문제 나오지 않아요. 이제 우리가 일반적으로 식으로 표현한다고 했을 때 2차 방정식은 이런 형태로 표시할 수 있다, 그 얘기입니다. 됐어요? 2차 방정식이 무엇인지 알겠어? 방정식이 어떤 것인지 이미 알고 있어야 되는 것이고, 됐죠? 그래서 2차 방정식의 뜻을 같이 한번 살펴봤어요. 아, 2차 방정식이란 이런 것이로구나. 결국 방정식의 뜻을 그대로 품고 있긴 하되 좌변의 모든 항들을 이항시켜서 정리했더니 어떤 문자에 대한 2차식이 되더라. 그래서 2차식은 0의 형태의 꼴이 되더라. 이것이 2차 방정식이로구나 라는 걸 알았습니다. 자, 이제 2차 방정식의 해 또는 근에 대한 내용으로 가겠습니다. 우리가 조금 전에 뭐라 그랬냐면 2차 방정식에 뭘 찾았어요? 2차 방정식에 대해서 어떤 것이 2차 방정식이다 라고 하는 것을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정리하면 a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는 0에서 a가 0이 아닌 a, b, c가 상수인 형태를 뭐라고 했냐면 2차 방정식, x에 대한 2차 방정식이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면 방정식의 해라고 하는 것은, 방정식의 해는 그것이 2차 방정식이 됐건 1차 방정식이 됐건 방정식의 해 또는 근이라고 하는 것은 이 등호를 참이 되게 하는 x값을 얘기하는 거예요. 다시 한번 뭐라고요? 등호를 참이 되게 하는 x값. 한 번 더, 등호를 참이 되게 하는 x값. 그래서 선생님이 거기에다 적어놓은 게 뭐라고 적어놨냐면 x는 p라고 하는 것이 a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는 0의 이것의 해일 때, 해라고 하는 것은 무엇과 상통하는 얘기냐면, 무엇과 똑같은 얘기냐면 등호를 만족시킬 수 있는 x 값입니다, 그 얘기야. 다시 한번 뭐라고요? 등호를 만족시킬 수 있는 x 값. 그러니까 x 대신에 p가 쏙 들어가게 되면 ap 제곱 플러스 bp 플러스 c가 뭐가 나온다고? 반드시 0이 나옵니다, 그 얘기예요. 그게 방정식의 해야. 등호를 참이 되게 하는 x값, 그게 방정식의 해라고요. 됐나요? 대입하면 등식이 성립한다 라고 하는 얘기가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문제를 만났을 때 우리가 2차 방정식의 해를 줬건 뭐 근이 얼마라고 얘기를 했건 하여튼 방정식의 해에 대한 내용이 나오면
그 미지수 대신에 그 수, 문자가 들어가면 그 등식이 성립한다라는 거구나. 방정식의 해, 방정식의 근의 정의는 1차 방정식, 2차 방정식, 3차 방정식, 어떤 고차 방정식이 나온다고 하더라도 방정식에서의 해란 등호를 만족시키는 x값. 뭐라고? 등호를 만족하는 x값. 등호를 참이되게 하는 x값. 이것이 바로 뭐가 된다? 옳지. 방정식의 해, 방정식의 근이 된다. 그래서 이러한 방정식이 해나 또는 근을 찾는 그 과정을 뭐라고 한다? 방정식을 푼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옛날 생각나니? 지금 중학교 3학년 정도 됐으니까 1차 방정식 푸는 거는 뭐 이제 뭐 자다가도 벌떡 일어나서 금방 할 수 있죠. 1차 방정식 풀어내는 거는. 그치? 그렇다 그래 빨리. 그쵸? 자, 1차 방정식 푸는 거 금방 할 수 있어요. 등식의 성질을 이용해서 그렇게 이렇게 풀어갑니다. 그런데 여기에서도 마찬가지야. 2차 방정식 할 때에도 이것을 풀어내야 되는데 얘가 2차가 됐다 그래서 어떤 방정식의 해, 푼다의 의미 이런 게 바뀌는 것이 아니라 결국 등호를 만족시킬 수 있는 x 값을 찾는 과정. 즉 방정식의 해를 찾는 것. 이것이 바로 뭐다? 2차 방정식을 푼다, 방정식을 푼다 그 얘기예요. 근데 이제 이게 최초로 풀었을 때는 어떻게 풀었냐면 예상하고 확인하기로 풀었어요. 초등학교 때 생각해봐. 중학교 1학년 때 최초 1차 방정식 배울 때도 그렇고 처음에 이수가 들어가면 등호가 만족할까? 그러면서 아직 초등학생 티를 못 벗은 중학생 예비 중학생이나 아니면 그 뭐예요 이제 공부를 조금 뒤늦게 시작한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방정식의 해를 찾기 위해서 초등학교 때까지 배웠었던 그 개념으로 하나씩 숫자를 예상하면서 확인하기, 등호를 이제 만족시키는지 그렇지 않은지 확인하기로 풀었을 텐데 1차 방정식 풀 때 등식의 성질을 이용해서 풀었어요. 2차 방정식은 이제 그것을 찾기 위해서 예상하고 확인하기로 찾는 것뿐만 아니라 보다 더 근본적으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곧 이어서 인수분해를 이용한 풀이로 등장을 하니까 일단 2차 방정식을 푼다라고 하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지 2차 방정식의 해가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 것인지 문제를 통해서 정리하고 난 뒤에 선생님과 함께 접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